안녕하세요. 자, 해당 영상은 이제 5월 30일 금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지금 미국 선물은 오늘 뭐 새벽이죠. 정확히 말하면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, 거기다 이제 뭐 관세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제 뭐 태클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선물이 상당히 좋기는 합니다. 그리고 선물이 좋으니까 당연히 엔비디아 어제 실적 따라서 이제 장전 6%, 그리고 테슬라도 2.7%, 그 다음에 이제 뭐 SMR 관련주들 등 흐름 자체는 무난한 것 같아요. 무난하게 좀 좋고, 내일 이제 밤중에 또 어떻게 뭐 시장이 좀 바뀌어 있을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엔비디아 중국 리스크 뚫고 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 상회. 일단은 저는 데이터를 봤을 때 막 엄청 좋다라는 느낌은 있지는 않았는데, 뭐가 됐든 시장에서는 나쁘진 않다라는 판단을 해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뒤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 흐름 같은 경우 얘가 이제 신고가가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시총을 생각하면 좀 무겁기는 하죠. 그래가지고 지금 뭐 143 이렇게 했는데, 지금 이제 뭐 신고가가 한 153 뭐 이쯤이기는 합니다. 그래서 뭐 신고가를 향해서 꾸역꾸역 가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,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증시 흐름은 120선 지키고, 오늘 이제 미국 선물 따라서 당연히 갭이 뜨겠죠. 그러면은 와, 나스닥은 진짜 강하네요. 막 2만 찍고서 15,000원까지 15,000까지 내려왔었는데 다시 2만을 좀 눈앞에 두고 있기는 합니다. 이래서 가치 투자, 장기 투자를 할 거면은 웬만하면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나스닥 장이 좀 더 편하기는 하다,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고. 자, 그리고 이제 뭐 미국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발효 중지 결정, 이거는 이제 뭐 트럼프가 뒤에 어떤 언급을 좀 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또 일각에서는 상호관세 뭐 무효에 대해서 뭐 또 다른 식으로 갖다 뭐 관세 뭐 트라이를 할 수도 있다라고는 하는데, 일단 중국은 그거에 맞춰서 상호관세 제동에 잘못된 관행 완전히 철회해야 된다, 그냥 뭐 딴지 한번 거는 그런 건 있어요. 결국 이제 여기서 트럼프가 뭔가 다른 수를 좀 만들어 올지, 그거를 좀 보면 될 것 같고. 자, 주간 일정은 이제는 없습니다. 미국 임상 종양학회 ASCO 이제 주말 끼고서 6월 3일까지 있기는 해요. 그래서 뭐 종양학회 참여 기업들이 여러 개 있기는 한데, 이제 뭐 온코닉 시리즈들, 온코닉, 그 다음 대화제약, 온코크로스,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뮤논시아, 뭐 요 정도가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. 여기다 이제 루닛 이런 것들이 있었고, 뭐 발표해서 뭐 좀 좋은 내용 나오는지, 그런 것들은 결국 ASCO나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, 발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표할 때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 아이템, 그리고 그런 아이템을 통해서 다른 빅파마들이랑 접촉을 통해 뭐 기술 이전 이야기, 이런 게 이제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보통 이제 좀 주가 견인하는 재료가 되거든요. 그래서 항상 그 다음 스텝까지 이어지는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주 넘어가면 대선이 있습니다. 근데 알래스카 LNG 서밋 있고 현충일 있어요. 그 다음에 오늘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. 금리 인하 영향인지 아까 전에 환율 1380 좀 넘었던 거 기억이 있거든요. 일단은 금리 인하는 했고, 미국은 FOMC 금리 6월 19일날 과연 좀 인하를 할지, 그리고 로보택시 6월 12일 서비스 출시 예정이다, 이런 내용들이 일단 좀 돌고는 있습니다. 뭐 테슬라에서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기는 하지만 라이콤, 그 다음에 SOS랩, 퓨런티어, 이런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밑에서 어느 정도 좀 돌려놓기는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로보택시 출시 앞두면서 뭐 120선을 좀 트라이 할지 추세들, 그런 것들 볼 것 같고. 자, 오늘 이제 시장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지금 시간 외 이렇게 해서 실시간에서도 센 애들 HD 현대, 얘 진짜 너무 잘 가네요. 저는 오늘 105,000원 요쯤에서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, 와, 진짜 잘 가네요. HD 현대, 코오롱, 한화 뭐 등등 해가지고 그 지주사 관련 종목들, SK도 뭐 이러고, 지금 지주사들이 뭐 날뛰어요. 그냥 딱 다른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. 엄청 날뜁니다. 날뛰는 이유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이재명 사전투표 첫날 코스피 5천 재연급, 이걸 통해 가지고 오늘 이제 증권 관련주들, 상상인증권, 하나투자, 미래에셋, 이런 것들이 좀 시세를 주기는 했는데, 지주사 관련 주들도 지금 이제 움직이는 이유가 그거죠. 누가 당선이 될지 모르지만 당선이 되고 하면은 상법 개정안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뭐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, 이런 거를 할 가능성이 높고, 그렇게 되면은 이 자연스럽게 배당,
받는 이제 지주사들한테 좀 큰 수혜가 예상된다 하면서 20%까지 여하튼 그런 걸로 지주사 관련주들이 엄청 세요.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로 뒤에 정책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이 이제 종목들 하나는 3일차이기는 한데 테마들이 오늘까지 해가지고 또 일단 좀 테마를 만들기는 합니다. 이게 좀 세력주 테마성이랑은 좀 달라요. 결은 이거는 세력주 테마 느낌보다는 이제 뭐 대선 테마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찌됐든 좀 정책 이쪽 이제 뭐 국가의 정책 테마로 갖다 좀 묶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선 이후에 이제 그런 증시 관련해서 손대는 뉴스들과 함께 또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주사들은 한번 좀 체크를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조금 세력주랑 움직임은 달라가지고 살짝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둔탁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거든요. 종목들 움직임이 팍팍 튀고 그러지가 않아요. 좀 천천히 우상향하듯이 막 소가 좀 계속 걸어가듯이 이런 느낌이거든요. 종목들이 다 그래요. 기본적으로 세력주처럼 순간 탁 튀었다가 탁 밀렸다가 탁 튀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죠. 시총들도 있고 좀 지주사 관련이다 보니까 좀 우직한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좀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한다면 조금은 시간 턴을 두면서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근데 상당히 세요. 해가지고 대부분이 뭐 신고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밑에서 박스권 돌파. HD현대는 진짜 좋기는 했는데 너무 잘 가네요. 그래가지고 이런 지주사 관련 주들 해가지고 내일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, 자 LNG 이슈는 이제 6월 3일 앵커리지에서 뭐 개최. 여기선 결국 중요한 게 다음 정부가 이제 대선 끝나고 어디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은 새 정부에서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것과 함께 이제 협상 요소 중에 하나죠. 알래스카 LNG 쪽이랑 이제 뭐 조선이라던가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관련 주들, 현대차, 기아 이런 애들도 오늘은 이제 좀 반응을 하기는 했는데 이런 관세 협상에 대해서 6월 3일 일단 이벤트는 있다 보니까 해가지고 오늘도 LNG 한택 오늘 저점을 좀 이탈은 안 하고 버팁니다. 해가지고 이틀 연속 옆으로 좀 기는 이런 모습이 있고, 원일은 그냥 심심하면 툭 하고 쏘고 내려와요. 원일 TNI, 동양철관, 넥스틸, 하이스틸 등등 이런 이제 LNG 관련 주들, 뭐 여기는 내용이 결국 그냥 LNG 수입을 늘리겠다 이러면은 저 LNG 관련 주들은 좀 아쉬워요. 정확히 말하면 저 LNG 관련 주들로 움직이는 게 그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 참여를 통해서 뭐 철강 이런 것들, 철관 이런 키워드들을 뭐 이제 공급하거나 그런 게 엮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개념으로 갖다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겠다 이거는 좀 아쉽고, 알래스카 사업에 좀 참여를 하겠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좋아하는 재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, 현대 그냥 광기로 땡겨 올려버리네요. 자, 그 다음에는 보면은 뭐 이제 오늘 금감원 하이브 이거는 그냥 이제 무난하게 지킬 구간은 좀 지키면서 넘어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,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부활 세르비아로부터 러브콜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, 오늘 이제 영상 일반 영상에서 주도주들 그냥 좀 안 죽을 그런 이슈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다 보니까 그거 영상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트럼프 원전 육성 의지,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뭐 좀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뭐 부각이 될 수 있는 포인트도 있기는 한데, 어찌됐든 트럼프는 계속 이런 원전에 대해서 정권 아직 기간이 턴이 많이 남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계속 부각시킬 이슈거리는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원전은 미국 그 관련 주들도 계속 한번 좀 보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지금 시간에는 좀 장전 시간에는 좀 좋고, 오늘 이제 시간에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 포스코홀딩스, SK이노베이션 2차 전지 빅딜 추진 그래가지고 미래 에너지 시장 판도 바꾼다. 요거는 조금 눈이 갔었는데 결국엔 단독 뉴스여서 그런지 바로 사실무근 뉴스를 좀 갖다 붙였어요. 그래서 좀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, 자, 그거 외에는 이제 뭐 로봇, 유리기판, 뭐 중간중간 지나가면서 뉴스는 계속 있거든요. 로봇도 그렇고 유리기판도 있고, 로봇은 120선을 잘 버텨요. 잘. 뭔가 이슈 하나 붙으면은 좀 튈 수 있는 그런 애들인 것 같고, 유리기판도 반도체 시장 개화랑 이제 항상 같이 엮이는 그런 섹터이다 보니까 계속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죠.
그리고서 뭐 이제 방산에서는 현대로템 신고가에서 좀 무너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습니다. 하루 쉬고서 수급 좀 들어오면서 올리는 그런 종목들인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뭐 재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다음 달 2일 2차 협상 개최 제안하겠다 러시아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각서. 이 각서 내용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? 진짜로 좀 협상을 할 수 있을 만큼 상대한테 자신들이 내줄 거 내주면서 뭐 또 받을 거 받고 이런 느낌의 각서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그래? 그러면 좀 협상을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뭐 각서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여태까지 러시아의 액션상 뭐 그냥 있는 거 다 내놔라 이런 느낌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그런 거면 당연히 우크라이나에서는 거절을 할 거고, 그리고 지금 이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살짝은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게, 일단 트럼프도 참다가 뭐 아직 손을 떼지는 않았지만 살짝은 우크라이나한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, 러시아한테 제재를 가하는 그런 액션을 좀 취하기 시작했어요. 러시아 원유, 우라늄 구입하면은 500% 관세 때리겠다. 제재 카드 꺼내 미국. 그리고서 독일이 지금 미국의 위치를 좀 대신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미국이 지금 트럼프 성향상 막 뭐 퍼주고 그러진 않는데 독일이 좀 무기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뭐 제한 풀고서 막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. 그래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좀 이어지는 서방 국가들의 힘인데, 그거를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할지, 진짜 러시아가 서방 국가랑 너 죽고 나 죽고 할 거 아니면은 지금쯤에서는 이제 조금 돌려주면서 협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. 물론 이제 휴전이라는 게 정말 그 국가와 국가 간의 미묘한 이권이라도 조금 0.1이라는 이권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휴전이 좀 길어질 수는 있어요. 휴전에 대한 뭐 이제 협상하는 조건들이.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결국 정상회담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제 뭐 단기 휴전 이런 것 다음에 이제 점점 나아가는 점진적인 휴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, 일단 이쪽은 내용은 계속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. 저는 이쪽은 한번 팍 하고 뭔가 이벤트가 좀 방향성 틀어버리는 이벤트가 좀 생겼으면 하고 기다리고는 있어요.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. 자, 그래서 내일도 일단은 보는 게 지주사 관련이랑 이제 뭐 금융 요쪽, 그리고서 뭐 원전은 미국 움직임 따라서 또 계속 볼 것 같습니다. 한동안은. 대신에 이제 대선 이후에는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정 이슈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그런 건 생각을 해두고, 이거 외에는 ASCO 뭐 참여 기업들 일단은 반등 움직임을 줄 건 다 주긴 줬어요. 뭐 시세를 조금 주둔 했는데 혹시나 뭐 ASC와 앞두고 또 한번 부각을 시키는 종목이 있을지 보거나,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안 무너지죠. 해가지고 조선 관련 주들 여기도 이탈이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오늘 쑥 하고 7%, 미포조선도 다시 신고가 주변 좀 트라이 어슬렁어슬렁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것들이랑 그거 외에는 오늘 비만치료제는 어디였냐, 인벤티질에 이 친구는 좀 조정이 있었는데 나머지 펩트로는 추세는 안 무너졌고 5일선 밑에서 계속 끌어올리면서 당기면서 버티는 모습이 있고, D&D 파마텍은 21선 관점을 조금 며칠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거 외에 뭐 개별 이슈들이죠. 화장품, 뭐 변압 전선, 코로나가 지금 대만 뉴스, 이거 좀 중동이 아니죠. 아시아권에서 뉴스들이 좀 있는데 확진자 계속 급증, 뭐 이거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또 코로나 뉴스가 있긴 있어요. 지나가다가 하나씩 좀 스치면서 있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얼마나 또 부각을 시킬지 해가지고 이슈들, 코로나는 저는 좀 손은 안 가던데 코로나 관련해서 또 부각되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, 그래서 그렇게는 한번 훑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우선 시장은 뭐 반도체, 오늘 뭐 반도체 왜 안 갔냐, 엔비디아랑 이제 좋았잖아요. 엔비디아가 좋았는데 왜 안 갔냐, 결국에는 어제 비해서 수급이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. 그 전날 좀 땡겨 올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, 미리 좀 선반영 느낌으로 결국 오늘 장중에 수급이 세지는 않았습니다. 어제 비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제 기관 2,600억, 외인 1,400억을 순매수했거든요. 근데 오늘은 어때요? 확 비어있죠. 여기 수급을 보시면은 확 비어있죠. 어제랑 많이 다르죠. 결국 우량주들은
기관애인들 수급 매수가 세냐 약하냐 그거에 따라서 주가 방향이 갈리는데 오늘 얘네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엔비디아 대비해가지고. 그래서 뭐 수급이 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안 오른 거고, 내일도 그냥 뭐 또 금요일 시장이고 하니까 저도 그냥 무난하게 한 주 또 보낼 것 같아요. 특히 다음 주에는 휴일 이틀이 또 껴있고 하다 보니까 뭐 거기다가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책 좀 바뀔 수 있는 부분까지 좀 미리미리 고려를 하면서 어떤 업종들을 내가 좀 생각을 해둘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항상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